안녕하십니까, 고현강사 최창입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는 이 현진건 시는 지금까지 수능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00학년도 수능에 불국사 기행이라는 수필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수능 볼 때입니다. 저의 기출 문제 제가 수능 볼 때 2000학년도 수능 이때 뭐가 나왔냐면 고전소는 사시남정기가 나오고 현대소는 동백꽃이 나왔어요. 예, 대충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2000학년도 수능 불국사 기행이라는 수필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15학년도 수능에 무영탑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때 여기는 이 소설 나올 때가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불수능의 시작. 그래서 왜 아마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다 보셨을 거예요. 신채호의 아비아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다음에 슈퍼문, 칸트의 칭의 판단 이론 이런 것들과 함께 나왔던 문학은 그 당시 고전 시가가 관동별곡 이렇게 나왔던 어마어마했던 해입니다. 그 해. 그 전까지는 물수능이었거든요. 이 불수능의 시작을 알렸던 그 수능에 이 EBS 연계가 아닌 작품으로 현대 소설이 무영탑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2번이 나온 작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임밸류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말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현진건의 무영탑, 여기는 이 소설은 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출제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시고 높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게 그렇게 긴 소설 아니니까요. 전문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A4로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소설이니까 진짜 짧은 단편이거든.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미에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해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읽어보는 게 제일 낫겠지, 그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건데 소설을 감상할 때는 우리가 딱 이것만 신경 쓰자고. 자, 보기를 보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문학은 항상 보기부터 봐야 돼요. 내가 소설을 독해해야 돼. 독해하려면 일단 문제부터 먼저 확인하는데 1대 문제를 확인할 때 뭘 해야 되냐면 2가지인 거야. 보기를 확인해서 내용을 판단한다. 이거는 뭐 앞에 있는 시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주인공을 찾아야 돼. 주인공.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가 이 사람이 주인공 같은데 하면 늦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로 가서 주인공을 찾아와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째, 그러면 지문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주인공의 처지, 주인공의 직업, 주인공의 성격, 주인공의 심리, 요런 데다가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좀 더 쉽게 해줄까? 우리 드라마 잘 보시죠, 그죠? 지금 이거 보시는 친구들 드라마 자주 보지 않나? 예, 고3인데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드라마 보잖아. 그러면 드라마 볼 때 우리가 여기는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잖아. 뭐 얘도 회장 아들인지 저 여자는 좋아하는 건지 저하고 삼각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막 생각하지. 저기서 저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이별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소설은 드라마랑 같아. 즉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찾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지? 요거 찾는다고 생각하면 소설은 웬만큼 감상이 다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여기는 이 지문을 해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여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걸 읽어가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거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문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뒤에 마찬가지로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자,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여기 지금 요 지문이 요렇게 나오고 여기 없네. 그다음에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기는 없네요. 대신에 여기 봤더니 4번 문제에 보기가 들어있어. 자, 이 4번 문제 보기 읽고 갈게. 자, 항상 보기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고향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그의 유랑에. 자, 그래 그럼 얘가 주인공이라고 붙였으니까 얘가 주인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보면 여기에 나도 나오는데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소설은 1인칭 무슨 시점이냐면
관찰자 시점이 되겠다. 이해가 됐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나가 나오긴 하지만 포인트는 그였다. 그가 주인공이다. 이해가 됐지요? 자, 고향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그의 유랑의 행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그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표상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 그러니까 결국에 유랑의 행로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그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표상하는 거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삶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려 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고, 오직 열악한 현실을 지식인 나일선을 통해서 포착하지만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하려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요게 지금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그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 알겠지? 그치? 시대 배경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고.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금부터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기의 내용이 한 땀 한 땀 모여가지고 결국에 지문 해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 자,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자, 이때 일단 지금 나가 나오고 그가 나왔어. 알지만 주인공은 그야. 여기는 나는 1인칭 관찰자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인공은 그고, 얘는 1인칭 관찰자다. 군데군데 찢겨진 경성듬탄 눈썹이 오로리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쭉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치켜 올라가고 죄던 눈엔 눈물이 괜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 자, 여기서부터야 엄마. 자, 여기서부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일단 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묘사, 그의 구체적 외양 묘사가 들어있어요. 그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잠깐만요. 자, 여기 살짝 지우고 이걸 좀 더 예쁘게 묘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때 그의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보면 매우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다는 거,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 알겠지, 그지?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알겠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잘 봐. 나는 그 신선한 표정에 얼만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하였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지금 나의 심리 변화가 들어있지, 그지? 나의 심리 변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에 대한 반감.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냥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 기차 안에서 만났는데 기차 안에서 가만 좀 쉬려는 사람 계속 말 걸고 걔 귀찮겠단 말이지. 아니 귀찮게 왜 그래? 하고 반감을 가지만 한데 여기는 이 반감이 차츰차츰 호기심으로 변해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연민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연민.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 연민이 나중에는 뭘로 가냐면 공감으로 갑니다. 알겠죠? 공감으로 갑니다. 요렇게 심리 변화가 있어. 지금은 요 단계야. 현재 요 단계고 요게 앞 단계, 요게 뒷 단계. 요렇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여기에 와 있어. 그래서 나의 심리 변화가 그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묶어놔서 시방 가면 무슨 일을 구하겠는기요? 그랬어. 그러면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라는 것은 지금 내 말이야. 내가 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노동 숙박소라는 게 있을 거라고, 노동 숙박소라고 있을 거라고 지금 내가 일단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서울에 있을까요? 했는데 여기서 나가. 자, 항상 여기서 기억해야 돼. 팁. 지금처럼 초록색 말고
색깔을 좀 통일을 할게. 자, 통일을 하면 팁. 자, 봐봐. 지금 이거 보면 일단은 지금 항상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주셔야 돼. 여기는 이 대화의 첫 대사가 누구? 요거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여기는 이 대사가 이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떻게 대화를 나눈다가 되지. 만일에 지금 여기서 이거 누가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됩니다. 뒤에 가서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헷갈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첫 대사가 누군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돼.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에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게 있지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말은 나가 한 말이야. 나. 자, 그랬더니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 구하겠는기요 그랬어. 그럼 여기선 그야 말투가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는 서울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서울에 올라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구하고자 한다는 거 알겠어? 자, 그랬더니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요. 나는 그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그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대신 나는 은근히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십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자, 고향에서 온대요. 자, 그러면 고향에서 지금 서울로 가는 처지인 거야. 고향에서 서울로 가는 처지예요. 자, 계속할게.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 실마디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잘 들어야 돼. 여기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거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정리해 줄 건데 여기서 그가 살아왔던 지난 삶이 액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 거냐면 여기서부터지. 여기서부터 내화가 시작된 겁니다. 내화 1번이에요. 내화 1번. 자, 내화가 시작됐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내화를 통해서 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뭐 해주고 있냐면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내화 1이.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라는 외돈 동리였다. 예, 선생님도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게 같은 고향이 아니길 바랍니다. 나하고. 근데 우리 시골 완전 개시골이거든. 완전 시골. 진짜 완전 시골이에요. 예. 진짜 가면 와 이런 곳이 할 정도의 시골이야. 그래서 그 시골이야.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도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만장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뒤바뀌자. 자, 여기서 세상이 뒤바뀌었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살만했다 이거지. 근데 세상이 뒤바뀌고 말았어. 이거 언제? 아까 보기에서 봤잖아. 뭐라고? 예, 일제강점기입니다. 알겠죠? 일제강점기. 아까 보기에서 봤잖아요. 그 땅은 모두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자, 모두 동양척식회사가 다 가져가고 말았다는 거야.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여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사를 하게 되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결국에 이것이 여기는 그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삶의 원인이 되겠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결국 지배 수탈 구조가 된 거예요. 지배 수탈 구조가 되어버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경작을 해도 몽땅 다 빼앗고 가라니까 남는 게 없어. 동척엔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월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충이 연물하듯 그들의 입에서 오르게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처지가 되었다고. 그러다 보니 남부 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어요. 즉 다시 말하면 피폐해져가는
어이구 엄마나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현실. 자, 장난 아니게 된 거야. 몽땅 다 지금 다 팔려가고 사라지고 동네는 다 떠나고 피폐해져 갑니다. 자, 그다음. 그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대. 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는데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 저 위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늙어버렸다 그랬잖아. 나이가 10년 이상은 늙어진 것 같다고. 노안이야, 노안. 그럼 이렇게 노안이 생긴 것은 그만큼 그의 힘든 삶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따지고 보면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서술자의 개입이 되겠죠. 그죠? 설자 개입. 걔 왜 이렇게 늙었냐? 왜 이렇게 그렇게 돼버렸냐? 이거야.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사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그러면 사간도로 갔다는 것은 결국 만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하게 됐냐면 고향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향을 떠남. 근데 그 의미는 결국 삶의 터전을 상실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갈게.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쫓겨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가든 신신하랴. 자, 쫓겨가는 운명인데 어디를 가든 신신하겠냐 이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한 거? 서술자 개입한 거야. 가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서술자 개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서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항무지는 비록 많다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나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팔 수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태는 뭐냐면 2년 동안이야. 2년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채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와 1번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 결국 서간도에서의 비참한 삶. 자, 서간도에서의 비참한 삶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한자성어로 하면 설상가상 혹은 점입가경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 상황은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어. 여기까지가 내화. 그리고 다시 이제 외화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외화로. 자, 아까 여기까지부터 내화 1번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외화가 되는 거야. 다시 외화. 모친거정 돌아갔구만. 죽어가실 때 흰 한 모금 못 자셨구만. 그 말이 좀 이게 웃을 상황 아닌데 구마가 엄청 나오네. 돌아갔구만. 못 자셨구만.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던 그는 문득 말을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눈물은 그렇죠. 회한의 눈물이죠. 그죠? 회한의 눈물. 삶의 처지에 대한 한탄 이런 게 되겠지. 그지? 이런 거.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그동안 모은 몸은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자, 그럼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신 것은 결국 연민의 감정이 점점 공감의 감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공감하게 된 거야.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악착한 운명이 먼저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재촉하였다. 자, 그 후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내화 1번이야. 내화 1번으로 다시 돌아갔어. 내화가 2개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뒤에 가면 여자의 삶이 있어. 여자의 삶. 그건 이따 정리해 줄게. 자, 그 다음.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연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돈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이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에 자연이 방탕해졌다.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람한 치밀이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기차에 탄 이유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다시 또 내화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고향에 가시니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운 사람이 다 뭐기요? 이거 근데 경상도 사람인데 말투가 이렇지 않은데 이건 좀 그래, 너무 오바다. 이건 반가운 사람 있나? 이거지. 반가운 사람이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다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 퍽 없어졌겠지요. 변하고 뭐 간에 아무것도 없다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 얼씬 않다마. 자, 그러면 고향이 통 없어졌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너무 좀 삐뚤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너져만 단만 즐비하게 남았어. 이해가 됐죠? 무너져만 단만 이렇게 남았어요. 특히나 거기서 썩어너지면 석가래 이렇게 주추는 꼭 이런 거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는 요것들 요렇게 묶으면, 그렇게 꾸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 강점기로 인해 일제 수탈로 인해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 피폐화된 농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됐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바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들이키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자,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이것은 결국 현실에 대한 분노가 되겠죠. 그죠? 현실에 대한 분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을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그럼 여기는 이 조선의 얼굴이란 건 결국 당시 살았던 농민들의 힘겨운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힘겨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통해서 나와 기차 안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여기는 이 소설은 크게 이렇게 이 외화, 공간은 기차 안입니다. 기차 안. 자, 여기를 통해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어. 이게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녀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거. 여기서 그녀가 누구냐면 그와 결혼할 뻔한 여자로 나중에는 빚 때문에 유각으로 팔려갑니다. 됐죠? 유각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각으로 팔려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각이 수집이에요. 몸을 파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 또한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알겠지, 그지?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알겠다. 요렇게 해서 얘가 내화 1번, 얘가 내화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사이에 여기서 지금 만난 나는 이걸 통해서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연민과 요걸 가지게 되었다, 공감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또 하나 더,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구성 이거는? 액자식 구성으로 돼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극적인 삶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소설이다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봤으니까 우리는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그의 일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
나는 신선스러운 표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지. 반감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2번. 나는 그에게 나는 그에게 냉랭하고 불친하게 응대하고도 그에게 그러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가 마음에 겁나 뒀죠. 그죠? 미안해 했지. 나는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은 적 없어. 이것도 몰라. 됐죠?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는 떠들의 삶을 살았지만 곡을 그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 정답은 4번. 그는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지만 까닭에 대해서 여기서 일어난 까닭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보시면 여기 납득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게 이것은 결국에 이건 납득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 자, 그대로 밑에 있는 2번. 그의 신세 타령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정답은 2번인데 그가 고향에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는데 사관도로 이주하여 아니지. 있었는데 이주한 게 아니라 못 살게 되어서 이주한 거잖아. 이해가 됐죠? 이주한 거니까.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갑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둘 다 뭐하고 있다?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A나 B나 모두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으니 그의 삶에 대해서 요약적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쉽죠. 자, 그다음 4번에 이제 여기 이제 주제 묻는 문제 같은데 정답은 1번이에요. 나가 그에게 아마 노동 숙박수한 것이 이쪽으로 응대하는 점에서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 나갈 방법을 제시한 적 없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기하고 내용상 충돌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런 방법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방법을 모른다는데. 이해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선 그런 방법을 지금 얘기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한다고 해. 그래서 이건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갈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전편까지 다 읽어보시고 특히 그녀의 삶 뒤쪽에 나오는 거 그것도 눈물 없이 못 봐요. 그것도 좀 정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